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쉬운 여자는 남들에게도 쉽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자기가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나 꼬셨는데 한 달에 생활비로 한 2천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아이고 어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베트남에서 10년 비빌 때는 여기에서 그만큼 수업료 치른 거예요. 제가 만나본 여자만 한 몇십 명은 될걸요.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좀 젊었고 또 제가 키도 크고 몸매가 좀 나이스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뭐 돈 아까운지 모르고 시간 아까운지 모르고 그러고 다녔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살짝 오셨나봐. 이 남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여자하고 관계도 정리되는 그런 수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남녀 사이가 정상적인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가 않은 케이스가 있는데, 뭐 마사지나 서비스업 계통이나 이런 골프 캐디나 한국 사람 손탄 그런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때는 나 말고도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그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국어 어학원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 수업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무슨 한국어 수업료가 한 1,300만 동이면 제가 사는 집이 4층 건물인데 한 1,100만 동이거든요. 근데 무슨 호치민 이선 도시, 그러니까 호치민 주변 도시인데 무슨 집값이 1,000만 동이면 뭐 아무가 안 맞는 거예요. 뭐 여자 사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뭐 1,000만 동이든 2,000만 동이든 생활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여자는 뭐 남자한테 조금이라도 돈 안 타서 쓰려고, 아니면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얘기 안 하는 여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플러팅을 하는 그런 여자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애들 특징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너가 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밀당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호구 하나 물었는데 그런 말 할 때, 네가 돈 안 주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냥 냅둬도 절대 안 헤어집니다. 왜냐면 호구 하나 물었는데 그게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그냥 헤어질까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너 돈 주던 거 의심하지 말고 잘 줘라, 그 돈이라도 줘야 내가 네 옆에 붙어있는다, 그 얘긴데 한국 남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베트남 여자와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금전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안 해도 붙어있을 여자는 다 붙어있고 또 다른 남자 만날 여자들은 다른 남자 만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랑 연애를 한다면 오셨을 때 잘 쓰고 잘 해주세요. 근데 무슨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슨 호치민에서 이선 도시인 동나이가 물가가 뭐 얼마나 비싸길래 집세가 1,000만 동이에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한 달 급여가 1,000만 동이 안 되는 여자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인데, 아니 한 90% 이상일걸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무슨 한국 남자 만난다고 해서 1,000만 동짜리 집에서 살까요? 그런 것도 일종의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돈을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타내는 여자들이 문제라는 거지. 또 그걸 간접적으로 알면서도 묵인하는 남자들도 그렇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내가 베트남에 사이즈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뭐 이런 얘기해 저런 얘기해. 그러면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왜? 나이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 만날 때는 좀 그러기도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뭐 싱글일 때 베트남에서 여자 만나면 한 200만 동이나 300만 동 정도는 그냥 택시비 하라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 만나느라고 고생한다 뭐 그런 의미나, 아니면 택시비 하라고 준다거나, 아니면 암묵적인 관계 뭐 그런 식으로 좀 주다 보니 뭐 한 달에 뭐 많이 들어야 그래도 한 4,500만 동 5,600만 동 그 정도 들어가는데, 뭐 용돈 줬다 치면 마음 편하고 좋은데, 저는 절대 여자 만나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 책임진다거나 이런 건 안 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수업료를 치르는 거지. 제가 베트남에서 특히나 한국 사람 손 탄 여자들이 어떻게 한국 남자를 플러팅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분은 구독자님만 만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독자님 같은 분이 몇 분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베트남에 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해주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또 생활비 받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더 있다면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개꿀이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베트남에서 내 여자다 싶은 여자는 나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이게 수업료를 치르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도 의리가 있는 여자들이 있어. 사실은 이런 여자 만나야 돼요. 돈을 떠나서. 근데 본인이 쉬운 선택으로 쉬운 여자를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나에게만 집중하길 원해서 그 어줍잖은 생각으로 그 여자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지원을 한다 해서 그게 관계가 좋아질 거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또 베트남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할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돈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베트남 사람 인생에 관여하는 순간 당장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써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 여자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씀씀이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베트남에 있을 때 2천만 동을 지원을 해준다면 적어도 그 씀씀이가 한국에서는 3배에서 5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거 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닌데, 이분한테도 그런 얘기 하면서 잘 마무리 하셔라.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이 여자는 인물은 좋은지 몰라도 싱글맘에 코까지 하나 달려있는데 30대 후반에 좋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여자한테 매달리냐, 그리고 정상적인 케이스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에 어떤 로망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수업료 치르면서 자리 잡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저도 옛날 생각나면서 한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뭐 제가 치른 수업료를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뻘짓하면서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쓸데없는 수업료 치르지 말고 돈 아끼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제가 베트남 몇 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그 베트남 여자들이 빤스 벗을 타이밍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베트남 여자와 잠자리를 할 기회가 생기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좀 고단수인 여자들은 일단 먼저 남자랑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서서히 작업을 합니다. 차라리 처음 만날 때 얼마 달라고 하는 여자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먼저 자기 몸 던져서 그 남자 몸으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 플러팅해서 돈 받아내는 여자들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헤어나지 못해서 몇천만 원 뜯기고 그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러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뭐 마사지 이런 데도 인물이 좀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라오케 아니면 어떤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자들도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